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. 제가 좀 많이 모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곤충 표본을 좀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. 보면은 매장 벽에다가도 저런 식으로 곤충 표본들을 모아놓고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. 다 어디 갔어? 아무튼 간에. 근데 오늘은 이제 곤충 표본을 제 옛날부터 좀 많이 모아오신 분께서 방문을 주셔가지고 좀 특이한 아이들을 보여주시겠다 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. 일단은 지금 요 곤충이 이제 껍데기가 키틴질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썩지를 않아요. 이 내부 장기? 내장 같은 거 썩더라도 이 껍데기 키틴질 자체는 오랫동안 보관이 돼가지고 잘만 보관하면 100년 이상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뭐 죽은 아이들을 표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표본 마니아가 되게 많잖아요. 유독 한국에만 적은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. 저도 표본 꽤 많아요. 네, 그리고 저도 곤충 표본에만 지금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돈 주고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. 일단은 여기서부터 먼저 봐도 될까요? 얘네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아이들이 이제 비단벌레라고 하는데요. 한국에서도 이 비단벌레가 서식을 해요. 다만 한국 비단벌레는 천연기념물이 맞죠? 네. 이제 주로 남부지방에 있는 엄청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바로 이 비단벌레고요. 그 외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비단벌레는 소나무 비단벌레일 텐데 걔네는 좀 뭐라고 해야지? 이걸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그래. 이 일반 비단벌레는 색깔이 엄청 영롱하기로 유명해가지고 그 신라하고 백제시대 때는 얘네 등껍데기로다가 이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다가 몸에 있는 색상이 되게 좀 영롱하거든요. 얘네가 지금 1982년도에 잡힌 거예요? 네. 이렇게 오래전에 잡혔었는데 이렇게 막 광택이 나요? 와, 너무 이쁘다. 얘네 기주나무가 벚나무였나? 벚나무도 사고 저 좀 다양하게 화렵수를 좀 즐겨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은 해충이에요. 뭐 생활사 자체는 사람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인데 색상 하나만으로다가 버프를 받은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색상은 너무 이뻐요. 와, 지금 얘가 그러면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많은 건데 10살 가까이 많은 거네요. 9살이 더 많네. 39살이네요. 그리고 얘는 2018년도에 잡힌 거네. 비교적 최근이네요. 맞죠? 네. 그리고 여기는 장수풍뎅이는 뭐예요? 1921년에 제작된 일본 장수풍뎅이. 아, 99살이네요 지금? 내년이면 그러면 뭐 쟤라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옆에 있는 건 뭐예요? 장수풍뎅이 거시기예요? 네. 이게 네? 처음에 구할 때부터 따로 돼 있더라고요. 뭐요? 이보시오! 이보시오! 의사 양반! 고절하니! 아니, 내가 고절하니! 그러네. 일본 장수풍뎅이가 한국 장수풍뎅이랑 좀 다른 점이 약간 붉은 계열이 더 많거든요. 약간 섬 쪽에 사는 장수풍뎅이들이 내륙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이제 밝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. 크기도 크고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뭐예요? 톱사슴벌레? 1908년에 제작된, 근데 이거는 남한에서 제작된 거고요. 1908년이요? 네. 라벨이. 아, 라벨이 착살이었네. 1908년 그럼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요? 100살 넘었고. 그쵸. 100. 그 시대 기준으로 해보면은 12살? 뭐 모르겠다. 아무튼 간에. 구암동. 대박. 전북 고산군 사람인데 지금 없어진. 그 말이 돼요? 밑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? 이것도 이제 1900년? 1900 땡땡인 것 같은데? 네. 똑같이 같은 상자에 있던 그거를 경매로 얻은 건데요. 아, 둘 다 1908년이네요. 엽격사슴. 와, 100살이 넘은 거예요? 이게 말이 돼요? 얘는 어떻게 구하셨대? 일본에서 이제 경매로. 아, 채집자도 일본인. 이 비단벌레도 그렇고요. 아니구나. 그리고 여긴 그 주홍기랍잡이는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 있는 기랍잡이가 세계적으로도 이 기랍잡이 종 중에서 큰 편이에요. 근데 워낙에 색깔이 이쁘잖아요. 마침 기랍잡이 저기 있거든요. 갖고 와봐. 이 친구가 이제 기랍잡이라 해가지고요. 사람들이 이제 막 산길 같은 데 걸어가면은 앞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도망가고, 근데 바로 앞으로 도망가고, 또 쫓아가면 또 바로 앞으로 도망가고 해서 기랍잡이라 이름이 붙었거든요. 앞잡이 쉐키. 이 아이요. 한국 기랍잡이입니다. 이 친구가. 색깔이 엄청 아름답기로 유명한 곤충 중 하나예요. 근데 한국에는 여기 있는 이 비단 기랍잡이, 이제 일반 기랍잡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종 중 하나예요. 주로 이제 동네 뒷산만 가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. 다만 여기 있는 아이는 주홍 기랍잡이 맞죠? 한국에서 멸종을 했어요. 더 이상 볼 수 없는 기랍잡이고, 아마 한 몇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개체 발견한 뒤로 더 이상 없었죠? 1991년도에 대구에서 발견되고 이제 다음에는 전혀. 그 다음부터 없었어요? 네. 와,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많이 이쁜데요? 이 기랍잡이 자체가 색상이 좀 이쁜 곤충이잖아요. 근데
사실 비단 기랍잡이 빼면은 죄다 막 강변 아이누 다 좀 밍숭맹숭하잖아요. 근데 이 주홍 기랍잡이가 색상이 갑이네. 얼굴은 파랗고 몸은 빨갛고 근데 초점이 안 잡혀요. 경기도 화성이요? 네, 화성군인데 지금은 보니까 수원으로 돼 있어요. 와, 저 행정적인 통합이 좀 있었죠. 지리적으로다가. 가장 왼쪽은 부천 쪽. 부천이요? 아, 부천에서도 이런 게 있었구나. 부천인데 지금은 이제 구로. 부천이 옛날에는 되게 좀 막 논밭이 많았거든요.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야. 이거는 뭐 가치적으로다가 뭐 따질 수가 없는 아이들이네요. 한국에서 지금 표본 소장하신 분 중에서 지금 연식이 제일 오래된 거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와, 지인아 좀 이따 힘으로 뺐고 이거는. 그리고 이쪽. 얘는 일반 루카누스 디보스키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? 아니에요. 아닌 것 같은데. 타이완. 그쵸? 한국에 서식하는 이 사슴벌레가 몇 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카노스라 해서 그 깊은 산 사슴벌레, 참사슴벌레, 갱사슴벌레 이렇게 이름이 붙은 아이가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루카노스라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시아의 전역에도 서식을 하고 있긴 한데 공통점이 이제 잡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싼 편이잖아요. 근데 얘는 확실히 한국 종에 비해서는 머리 두순이나 이런 게 좀 길쭉길쭉하네요. 네, 대뇌치가 좀 짧은 편이에요. 이쪽 내치가요? 그러네. 끝내치는 좀 길다. 네, 그리고 최대 길이가 89? 그 정도까지. 89요? 한국계 한 70대인 걸 보면은 얘는 진짜 큰 거고 얘는 일본 거 같은데요? 네, 일본 거. 그쵸. 이런 구별할 수 있는 제가 약간 좀 가끔씩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돼요. 일본계 한국 거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내치가 약간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여기 두순에 보면 여기는 돌기 있잖아요. 자그마한 돌기. 이걸 이제 바탕으로 다 구분을 하잖아요. 얘는 어디 산지 홋카이도 거예요? 홋카이도네요. 여기는 홋카이도. 네. 맞네. 그리고 와, 얘네들이 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. 이 갓 태어난 그 성충은 몸에 이게 털이 막 금빛으로다가 막 휘황찬란해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탈모가 장난이 아니게 되거든요. 저도 요즘 막 흰머리하고 탈모 생기는 것 같거든요. 이거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. 얘네들은 어디 거예요? 일본 거 같아. 다 머큐리병으로 쓰는데 얘네들은 아다치고 네. 그리고 특이선지가 네. 얘네는 고즈시마에서 잡힌 건데 네. 고즈시마는 지금 채집이 금지됐어요. 일본이 사실 생물 보호가 자국 내에서는 좀 심하잖아요. 이 해외 생물들은 들어만 오면은 그냥 막 하는데. 너무 놀랬던 게 이 표본 상자보다도 좀 좁은 통 있잖아요. 거기서 사람용을 넣고 분양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국 생물 엄청 넣으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디시밀리스. 제가 말하려고 했었는데. 디시밀리스 엘레강스? 엘레강스는 없고 네. 이제 원화종, 마키노이, 오키나와누스. 오키나와 거예요, 이게? 이게 톱사슴벌레라고 보시면 돼요, 한국에서. 근데 일본은 이제 그 나라가 좀 길쭉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각 선별로다가 이제 아이들의 그 아종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생김새가 좀 다르게 분포를 하는데요. 한국 톱사슴벌레가 대체적으로다가 진짜 커봐야 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70mm 정도잖아요. 근데 일본 아종들은 한 80mm 이상까지도 자라난다고 해가지고요. 엄청 크게 자라는 편인데요. 얘가 아마 얘였나? 누구지? 누가 제일 크게 자라지? 디시밀리스. 원화종. 어릴 때 이런 거 다 꿰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얘네가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인데 디보스키 아종들인데 얘는 한국스럽게 생겼네요. 북한산이고요. 네. 아래쪽은. 네. 그리고 이제 위쪽에 5개는 라사인시스 아종이라고. 여기 중간 내치가 좀 다르네요. 네. 좀 많이 구하기 힘든 산지. 중국도 사실 생물도 구하기 힘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거기도 자국 생물 반출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. 이거는 백두산. 백두산이요? 네. 하지만 특별한 점은 없네요. 그쵸. 네, 제가 여기 강원도 양구에서 본 거 똑같이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? 거의 다 북한산 디보스키고요. 네, 이쪽은 좀 혼종이라 해야 되나? 방진사누스랑 네. 약간 형태가 비슷한데 확실하게 아직 구분이 안 나네요. 디보스키가 많이 서식기가 겹치는 게 좀 많거든요. 중국에. 이 아이들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너무 어려운데요. 그중 가장 구분을 쉽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생식기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서로 같이 생겼어도 사실 생식기 내부는 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해부를 해가지고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 정도로 변태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. 여기 좀 특별한 아이가 있네요.
얘는 애왕사슴벌레인데. 저 여기 보이는 요 아이요. 네. 애왕사슴벌레 같은 경우 한국에도 서식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실제로다가 한국에서 서식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. 일본에서도 이제 호카이도 쪽에 특히 이제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쪽에서 이제 참사슴벌레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서식이 겹친다면서요. 네. 근데 좀 이제 고산지대에 좀. 그쵸. 한국에서 울릉도에 서식한다 이런 문헌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탐사해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네, 좀 동정 잘못한 걸로. 그쵸. 줄사슴벌레 그리고 애왕사슴벌레 대체로다가 한국에서 서식한다기보다 일본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고 얘가 스지부토였나요? 네. 여기 있는 아이. 네. 얘가 스지부토라 해서 성격이 깡패인 사슴벌레 중 하나인데 일본 종 중에서는 가장 좀 외국곤충스럽게 생겼죠. 암컷이 확실하게 좀 꼬마납작 사슴벌레 암컷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. 네. 네? 얘가 장우동체. 아 장우동체도 있어요? 암수가 함께 있는 거예요? 네. 어디요? 앞다리 경제를 보시면. 아 친구들이 보면요 이게 반반씩 돼 있어요. 약간 그 뭐지 아수라백작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좀 다 특이한데 얘는 그래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구분하신 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아무튼 이 표본이라는 취미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잖아요. 이 아이들이 한 종류만 하더라도 막 크기별 그리고 색깔별 모양별 이런 걸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을 뭐 죽었다고 해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하고 모음으로써 얘네들이 좀 평생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생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액자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표본 액자를 거의 한 1000만원어치 갖고 있어요 지금. 근데 그거를 전국에 있는 이제 뭐 작은 전시장이나 아니면 좀 큰 전시장 이쪽에다가 정말 100원 한 푼 안 받고서 무상으로 임대를 다 해드리는 상태예요. 지금 현재 매장이 엄청 많았어요 표본 액자. 그래가지고 그걸 전국에 있는 좀 어린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다가 많이 이제 기부를 하고 좀 볼 수 있게 좀 임대를 해놨는데요. 저처럼 좀 표본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. 특히 여기 오늘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지간하면 칭찬을 안 하는데 정말 진성이시네요. 특히 여기 있는 거는 와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정말로 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. 이 주홍기랍잡이라는 아이가 옛날에 흔했어요. 정말 흔했다고 하잖아요. 근데 현재는 멸종을 했잖아요. 얘네를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? 이런 표본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니까.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좋은 아이들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